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당원 입당을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천지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보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나온 의혹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만희 측근부터 윤석열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쳤대요. 윤석열하고 잘못되면 끝난다.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배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1년과 2022년 바로 대선 전에 신천지 2인자 녹취가 밝혀졌죠. 그래서 윤하고 잘못되면 끝난다.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에 있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천지 통일교 특검 같이 하자.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분리시켜야 된다. 바로 진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분리시키려고 했을까? 그리고 윤하고 잘못되면 끝난다는 무엇일까? 바로 신천지의 국민의힘, 신천지의 윤석열에 대한 보험 가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잘못되면 우리도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고 분석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재명은 사탄이고 윤석열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계기가 코로나19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거든요. 코로나19 때 신천지가 말 안 들어서 이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이재명 사탄이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게 연관이 되죠. 당시에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방역 수칙 다 어기고 뭐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그 신천지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들은 그 동선 체크 이런 것도 다 거부하고 모든 행정명령을 거부했었어요. 근데 그게 경기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명령을 했는데도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시 공무원들이든 그 경찰이들에게도 직접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신천지에 있는 그 뭐 왕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든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경기도 지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뭐 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건드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시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특사경이든 뭐든 다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사께서 이게 도저히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냐고. 야, 그럼 나를 따라와. 그냥 내가 앞서 갈게 해서 맞아. 밤 9시에 가서 급습했습니다. 직접 갔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잡아왔어요. 예. 잡아서 그냥 구속시켜버렸거든요.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이제 그때의 이제 상황들이 충격이었겠죠. 이만희는. 어떻게 나를 잡아가. 그래서 뭐 무릎까지 꿇고 절하고 막 박근혜 시계 보이고 이때가 그때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았던 억하심정이 있었겠죠. 아하. 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란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붙잡혀와가지고 잡혀왔어. 지지지 끌려서. 그 다음에 막 절을 하고 사죄를 해. 그러니까 신천지 종교 입장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사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 억하심정이 저는 계속 발현이 됐기 때문에 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선 꿈이 약간 있었던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목표한 거 절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줬던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당시 후보를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도와줬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전형적인 정교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국힘 당원을 이제 모집하는 거를 필라테스라는 작전명으로
당원을 모집했대요. 5년간 5만 명이 입당했대요. 근데 이게 필라테스가 혹시라도 이거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테스 회원 모집하듯이 당원을 모집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범법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은폐나 조작을 한 거죠. 첫 번째로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않고 빨간색 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필라테스. 여러분들 필라테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동호회 회원 가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잡았을 때 당원 모집도 또 문제입니다. 5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2022년 대선 때 바로 이미 5만 명 이상이 가입됐던 거라서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이고, 배경은 아까 임세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난 신천지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정규 유착을 끊어낸 행위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딱 하나의 문구, 이재명이 되면 망한다, 윤석열을 밀어야 된다, 이러한 기조하에 빨간당,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않고 빨간당이라고 하고 필라테스라는 동호회라는 그런 그 가명하에 신도들을 5만 명, 이 5만 명 굉장히 무서운 게 예. 5만 명으로는 당내의 기류, 당내의 결정, 모든 경선이나 대선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정규 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네. 5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당시에 신천지가 신도들을 동원해서 이게 당원들을 어떻게 모집했냐면, 일반 신도들을 매일 그 텔레그램 방에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매일 보고를 하게 했대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심야에 기합까지 주고, 와, 이거 거의 진짜 강제로 일단 이렇게 동원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할당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300명 할당 뭐 해와라, 150명 할당 해와라 해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밤에 새벽에 나가서 뭐 토끼띠을 뛴다거나 네. 어디 뭐 하천을 돌고 온다던가 하는 기합을 줘서 정신교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아니 깡패도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군대 가서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해병대 뭐 극기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뭔가 명분이 있나? 예. 괜히 그냥 내가 선의로 그러는 거 아니지 않겠잖아요. 예, 예. 뭔가 서로 간에 교류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 받을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뭔가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돼서 무언가 정치권을 흔들고 어허. 그게 금전이 오고 가거나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들이 종교에서는 이득을 받게 된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때 뭐 할당받아서 한 사람도 다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 종교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는 바람에 예. 본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했던 이 사람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통일교도 이제 당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고 할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단은 통일교 이전에는 신천지를 통해서 이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은 이제 국힘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원, 특히 핵심 지지를 했던 핵심 인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바로 차 씨인데, 그 본인이 과거 대선 2007년부터도 이미 우리 신천지가 관여를 했었다는 합수본이 그 증언을 지금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과정에서도 신천지가 당원에 직접 관여를 했는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교단 차원의 지시로 새누리당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 진술이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부터 새누리당, 한나라당부터 이미 교단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고, 여기 지시에 따라서 교원들 그리고 신도들이 움직였다는 모든 정황들이 해당 증언, 핵심 증언인 차 씨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위기를 느낀 걸까요? 지금 로텐더홀에서 통일교나 몽청 헌금,
계속 상특검 얘기하지만 절대로 신천지를 얘기하지 않는 건 이것이 단순히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7년까지 올라가는 국민의힘 괴멸, 보수의 괴멸까지 자초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클루, 그다음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경찰 합수본이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신천지를 탈퇴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 정교 유착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정점인 이만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뭐 범죄자에 가까운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교 유착이 분리가 돼야 된다. 정교 유착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만약에 정치권에 나와 있는 보도처럼 그게 사실이라면은 완벽하게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통일교 등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뇌물죄나 알선수재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당을 했잖아요. 예. 당원 할당.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타인에 대한 강요죄도 해당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경선에 의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민주주의 과정을 훼손하는 것과 선거 자체를 교란시키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이런 부분도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지금 합동수사본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부대변인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또 변호사시니까 네. 지금 신천지에서 나온 의혹들만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엄중하게 물을 만한 적용 가능한 법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법이 좀 존재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정당법인데 정당법에 의해서 신천지가 지금 2007년부터 계속 그 당원들을 입당을 조직적으로 시켰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당원들이 신천지 청년위원장의 증언에 따른 본인이 이회창의 선대위 아니 한나라당의 대변인까지 이제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부대변인이 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데 결국엔 첫 번째는 정당법에 강제로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정치자금법입니다.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최소한의 당원에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당비 대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당비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대납을 했느냐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아까 신천지가 이재명 되면 망한다. 윤석열 밀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후보를 밀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이 세 가지가 주로 핵심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좀 오늘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후보에 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거 포함해서 뭐 어느 때는 어느 선거에서는 얼마만큼 뭐 이런 거를 관여한 걸로 자기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반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만희를 직접 만났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또 의혹이 불거졌네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한 예.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를 피운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만희를 만났으면 뭐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던 불법 그 당원 모집이라던가 그런 금전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홍준표 시장도 내용을 대략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국힘에 침투된 지 오래된 일이고 실제로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의 이름이 신천지란 이름의 순우리말이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아하. 그 얘기를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신천지 몰표로 대선 후보가 됐다란 말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어허. 그럼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그때는. 그때도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본인도 이거 짚고 후보인데. 넘어가야죠.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하. 저 최근에 만평이 굉장히 재밌는 망평을 봤습니다. 얼음 낚시를 누가 하고 있어요. 얼음 낚시를.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신천지 얼굴만 딱 나와요. 신천지. 네. 근데 그 얼음 밑에 몸뚱아리가 이만큼 큰 게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거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발의 피,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권 혹은 그 이쪽에 정도요? 나와 있는 평가인데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도 지금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철저하게 돼야겠지만 이게 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특검까지 가야 그 물밑에서 있었던 그 거대한 권력의 힘이 또 거대한 권력의 배후가 어디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신천지 안 받겠다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걸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단식이 안타깝긴 하지만요. 예. 배고프신 거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도 같이 하자.
라고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고 예.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은 잘 유지하시되 예, 식사 꼭 하시고요. 예. 근데 이제 합수본이 이제 확보한 제 이제 신천지 2인자의 녹취록에 보면 권성동 이름이 또 나옵니다. 통일교랑 또 비슷하죠. 네. 자, 아무튼 뭐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천지 특검을 받기는 한다. 근데 따로 하자.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제시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절대 안 돼. 따로는 갈게. 이렇게 간 건데 요거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정치와 종교에 분리는 헌법상에 그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버리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이제 답이다라고 봅니다. 바로 정치의 그 종교 개입은 하나의 그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반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의 종교 개입은 반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클루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결국에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의 신앙은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의 권력의 개입은 처벌의 대상인 거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의 종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종합특검은 필요하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갑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